너도 알고 나도 알고 수십만이 듣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정보일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정점과 저점을 본 이후의 흐름은 대충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면서라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정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변곡점에서 낚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시장 반응을 지금 중심만 살폈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어제의 낙폭 정도가 꼭 FOMC 의사록 때문이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현재 시장의 위치가 다들 뭔가 자신이 없고 좀 황소도 곰도 막 주장하기가 애매한 그런 국면이라는 건 아시겠잖아요. 근데 네. 다른 시장 한번 보시죠. 네.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2년물 금리 말이에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냥 별 움직임이 없죠. 저는 이렇게 제목 달았습니다. 채권 시장이 반응할 만한 새로운 모멘텀은 없었다. 왜냐? 이거 이 무렵 보세요. 6월 달입니다. 네. 이때가 6월 달인데 이때 이미 3점 얼마를 갔어요. 3.5 근방에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6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했던 올 연말에 잘하면 3.25에서 3.5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6월 달, 3월 달에 금리 인상 시작해서 5월 달에 50bp 빅스텝 했고 이제 6월 달에 7월 달에 두 번 자이언트 스텝 해서 2.5까지 왔고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9월 달에 50bp, 11, 12월에 25, 25 하면 이게 3.5 간단 말이에요. 이걸 사실 채권 시장은 다 반영해버린 겁니다. 일찌감치. 다 반영한 상황에서 그동안 연준이 이랬다 저랬다 했을 뿐이지 딱히 이 구도에서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딱히 움직일 건 없죠. 움직일 건 없는데 지금 독일도 한번 보세요. 다른 데도 한번 잠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 쿵 무너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와서 지금 희망 사항은 뭐죠? 여기서 이중바닥 확인하고 가자.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걸 갖다 이중바닥이라고 하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한참 내려오는 와중에 이래서 이건 진짜 오랜 하락 추세 끝에 이런 모양 나오면 이중바닥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왔다가 이 선도 다시 회복했네? 그 다음에는 그럼 이 선 깨지기 전까지 괜찮은 거야. 그런데 지금 벌써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야, 이거 여기 저항 구간에 왔네. 독일도 지금 어정쩡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영국 보세요. 어제 나왔던 FOMC 의사록도 의사록이지만 영국은 지금 두 자릿수 CPI입니다. 10%가 10.1%. 10.1%잖아요. 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잖아도 물가 비싼 데인데 그 동네가. 여기다가 지금 아직 꼴랑 기준금리는 1.25니 차 갭이 엄청나네요. 갭이 엄청나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물가는 치솟는데 금리는 아직도 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코로나 때 쿵 했는데 영국은 이러고 있습니다. 남들 다 여기 가 있는데 여기 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지금 영국은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파운드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인플레 때문에 영국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영란은행 금리 좀 빡시게 올려야겠다 싶죠. 네. 금리를 빡시게 올린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그렇다고 그거 하나 믿고 파운드가 강해진다 하기는 뭐 한 게 애매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파운드가 금융위기 왔을 때 달러 강해지면서 파운드 쿵 이러다가 이 수십 년 동안 지켜지던 이 레벨이 확 무너진 게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하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쯤 왔는데 여기 오니까 참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외환 딜러, FX 딜러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당신 파운드 지금 매도 칠래? 파운드 사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매 순간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이쯤 왔으니까 야 설마 이게 또 밀리겠어 싶으니까 바닥 파운드 아니야? 사고 라는 생각도 들고 떨어지는 칼날 같기도 하고. 떨어지는 칼날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문제는 이게 파운드가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째 약세죠. 그리고 오늘 우리 환율 보세요. 이게 지금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호주 달러가 갔죠. 파운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얘들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주 달러가 지금 한 며칠 사이에 약해진 거죠. 네. 이 구간이 달러 강이었잖아요. 연준이 하도 아각거리니까. 그러니까 달러 강이었다가 호주 달러가 조금 회복하다가 밀립니다. 요거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예요.
인도네시아 루피아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환율이 막 올라가면서 루피아 약세다가 요구간에 제법 증시들이 다 올랐는데 지금 팡팡팡 튀죠. 네. 요거는 싱가포르 달러예요. 신흥국들은 오르네요. 그리고 엔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어쨌거나 지금 뭐냐 하면은 한 며칠 사이에 지금 갑자기 달러 강세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냥 뭐 휙 올라가 버렸잖아요. 1320원. 20원. 뭐 무역 수지 무역 수지 적자 우리가 계속 몰랐던 얘기 것도 나오던 아니고 얘기니까. 뭐 외국인이 뭐 팡팡 뭐 사주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인데 갑자기 튄다 하는 것이죠. 튄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 시장이란 늘 이런 겁니다. 왜 그런 데를 갖다가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뭐라고 말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다단한 거죠. 복잡다단한 거죠. 이해관계가 전부 예. 설켜서. 그러나 한 가지 현상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달러가 그동안 한 달 남짓 달러가 약해지면서 증시가 힘을 받다가 달러가 또 강해지네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이제 좀 지나보면 이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인지 네.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펀더멘털적인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인지 네. 이게 드러나겠군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조금 더 보시죠. 네. 시장 살필 때는 아까 우리 주식 먼저 봤고 금리 어떡하나 채권 시장 어떡하나 봤고 외환 시장 봤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때가 지금 2월 24일 이 무렵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인데 네. 이거보다 지금 약 한 달 전 레벨로 내려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유가가 브렌트유가 뭐 저는 막 이렇게 한번 봅니다. 뭐 이 사이에 세부 파동이 어떻든 간에 뭐 1, 2, 3, 4, 5가 됐건 어떻게 간에 돌았으니까 한번 찍어봤더니 이번 이 유가 랠리에 조정이라 할 만한 레벨은 살짝 물고 갔지만 어쨌거나 여기가 확실히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유가 더 추락해서 아닌 게 아니라 60불대로 가든지 CT가 말하듯이 아니면 이쯤에서 다시 돌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하이탐 알 가이스라고 하네요. 이번 며칠 전에 이제 오펙 사무총장 된 쿠웨이트 사람입니다. 쿠웨이트 사람인데 오펙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하이 리스크래요. 오일 스퀴즈. 이런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왜? 지금 다들 최근 들어서 유가 하락 원인 중에 중국이 요즘 그러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 메가리가 좋은 것 없어서 같아요. 중국발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요 자체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원유 수요는 여전히 강한 가운데 잘못하면 이 오일이 스퀴즈 난단 말이에요. 공급이. 거기다가 자기들도 엄살을 부리더라고요. 우리 오펙 쪽에 추가 증산할 만큼 그 캐파가 넉넉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도 어제 했고 또 하나 이거 CNBC는 또 이렇게 어제 또 달았습니다만 우리 오펙 욕하지 말라고. 응? 이 인플레이션 치솟는 걸 갖고 우리 오펙 욕하지 말라고. 왜냐? 너희들 너무 언더 인베스트먼트잖아. 이 오일 쪽하고 가스 쪽에 투자를 안 하잖아, 서구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화석연료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네.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 놓고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바로 또 어제 나온 기사가 이거 아닙니까? 네? 바이든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석유하고 가스 시추를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뭡니까? 인플레이션 뭐 리덕션 액트인가? 그거 이제 법안 서명하고 나서 조 맨친한테 이제 사인한 만년필 기념으로 갖고 가라고. 당신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옆에 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아이고 신났네요. 예, 이러는데 참 어디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들의 쇼는 대단한데 왜 이 짓거리 했다가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게 트럼프 때 그렇게 원유 수출국이 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그 빵빵했던 미국에 이 캐나다로부터 이 들어오는 이거 파이프라인, 키스톤 파이프라인 막아, 공사 중단해라고 하면서 무슨 뭐 신재생이니 친환경이니로 밀어붙이던 양반이 이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되는 게 영국이 작년에도 그랬었죠. 네. 신재생 에너지가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와서 기후 변화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안 돼. 네. 해가 안 떠서 뭐. 그때 뭐 100m씩 막 그 네. 가스오일 맞아요. 거기 충전 거기 뭐죠? 석유 사는데 그 뭐라 그래요? 거기 막 줄 선 거 차들. 예. 그런 걸 봤는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무슨 라인강에 지금 뭐 수위가 40cm 로 40cm 줄었다고. 밑으로 떨어졌네. 그러고 나서 뭐 영국도 조만간에 런던에 수백만 명이 식수 제한을 받네. 이런 기사가 그저께까지 나오다가 어제는 또 영국하고 프랑스 또 폭우 때문에 지하철이 또 잠겼다면서요. 이게 도대체가 기후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게 우리가 너무 이 지구를 병들게 했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되면도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문제는 효율.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또 갑자기 그 효율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로 해서 나머지는 깡그리 무시 이것도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 수급과 공급 타임 스케줄을 잘 정교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신재생 쪽에 우리가 환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과거에. 맞아요. 예, 좀 그런 부분이. 근데 사실 지금 한다 해도 저게 좀 약간 쇼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추 허가가 했으면 그 하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는 예. 오히려 이제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것 같기도 그럴 수가 하거든요.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어쨌거나 오펙 사무총장이 어제 이제 기사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제가 받은 느낌은 오펙 쪽은 여기서 유가 더 떨어지는 건 싫다는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지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자재 커머디티 쪽의 전반적인 농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다니까 그 시장도 투기 세력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글바글 달려들었을 거예요. 달려들었다가 이제 다 털고 나오니까 그냥 고점 대비 뭐 30%, 20%뭐 이러면서 막 밀려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월비 인플레이에 이제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만 또 지금쯤 레벨이면은 또 근질근질할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해먹어. 다시 사야 돼? 다시 한 번 더 해먹어. 이런 생각. 이거는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주식이 정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내려왔어요. 저점에서 네. 산 사람들이야 물론 네. 이거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고점에서 들고 있다가 날벼락 맞은 사람들은 지금 물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이게 충분히 반등이 드는 좀 거죠. 더 이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물타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준이나 아니면 관점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억눌러야 되는지 참 어려워요. 참 8.15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한데 8.15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첫째 저기 뭡니까 특히 대형 유튜브일수록 많은 사람이 썸네일이 아주 뭐 섹시하면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2, 30만이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언급되는 업종이나 종목 그렇죠. 재미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이제 나 주린이에요라고 하시는 분, 나 그리고 주식으로 진짜 참 재밌다기보다도 가슴 아픈 댓글들 많잖아요. 용돈 벌려고 주식 시작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세계 경제를 걱정하나? 그러게. 나 주식으로 1억 5천 만들었어. 3억 갖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어떤 수고와 아무 비용 없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수십만이 듣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정보일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또 이쯤 되면은 이제 어떤 패널과 채널과 매체에 대충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기관이 팔면은 그거는 매도 신호고. 맞아요. 오히려 같이 사준다 그러면 한번 좀 조금 더 지켜볼 만하고. 조금 더 해볼 만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당신은 뭐 늘 맞춘 것 같네. 아니죠.
저 1년 반을 갖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제가 헛다리를 짚었는데요. 2020년하고 작년 상반기를 저는 계속 헛다리를 짚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지나온 저도 이제 그 이제 옆에서 네. 같이 참여를 했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경험이 많고 오래된 분들은 그러니까 신중하고 이렇게 좀 네. 그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네.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예,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대리? 그러니까 고대리? 그래서 못 먹어도 고였는데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오히려 시장에 오래 있었고 지켜봐왔다는 사람들이 놓쳤던 거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멈췄었고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주식이 좋을 수가 있어 이 생각만 했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돈들이 갈 데가 없고 그 수많은 지구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집구석에서 코인이나 주식 말고는 할 게 없었다는 그 부분을 놓친 거죠. 그리고 톡팍하고 올라갈 동안에는 멈춰야 끝입니다. 이게 지금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 끝을 갖다가 아는 건 어려운데 그 대신 그게 한번 대차게 꺾이잖아요. 네. 올라가다 꺾이든지 내려오다가 획 돌든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맞아드나 하면은 어느 때나 통했던 차트가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와 누구나 비슷하게 느끼고 행동할 만한 그런 지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나마 보니까 1년 반 동안에 진방꿀 소리 듣다가 진우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진다고. 그런 닉네임 가진 분들 많아요.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익방꿀, 김영희 교수님 뭐 반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소리를 듣다가 작년 여름부터 이제 3,300에서부터 이제 꺾이고 나서부터는 제가 환율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잘 짚었어요. 그 중에서 어느 놈이 테마가 순환매가 어디로 튈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그거는 그쪽에 세력을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 좀 드릴게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 지금부터는 이제 그럭저럭 이제 어느 정도의 그건 보이는 거죠. 나침판은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 무너질 때는 과연 이게 지하 몇 층인지도 모르는 그걸 갖다가 막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옥상이 몇 층에서 옥상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렸는데 이걸 한번 정점과 저점을 본 이후의 흐름은 그래도 우리가 미지의 숲이 아니고 대충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면서라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나침반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듬더듬 하면서도 큰 실수는 안 하고 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방관하자. 그냥 일단 방관이 아니라 관망하자. 그냥 지켜만 보자. 팔지도 사지도 말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 지금 어쨌거나 오늘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오늘도 목요일이었다 보니까 이 녹화일이 네, 3천억 오늘 매수했죠. 네, 3천억 매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끝에 가서 지수를 갖다가 아니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1.36포인트고 코스피는 20포인트, 30포인트 금방 가던 놈이 마이너스 8.42%인데 포인트인데 이 얘기는 그냥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 또 모든 옵션들의 시간 가치를 다 죽이면서 옵션 샀던 세력들을 그냥 꽝을 만든 날이에요. 그게 매주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참 이렇게 그 외국인들한테 뭐 검은 머리 외국인 포함 그 파생해서 주도하는 세력들한테 좀 섭섭한 거는 타짜들은 고스톱을 쳐도 말이죠. 1년 12달 치다 보면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광3점은 나게 해줘요. 그 살려는 드릴게. 저기 차비는 내가 들려드릴게.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시라고. 맞아요. 지들만 먹으려고 그래. 광3점이 나든지 아니면 슬쩍 청단을 흘려줘가지고 그냥 무슨 청단이라도 해서 3점 나게 하고 그 대신 나머지 판에서 광박 피박 뭐 쓰리고 씌우면서 그렇게 탈탈 털어먹는데 요즘은 위클리 옵션 생기고 나서는 광3점도 안 매기주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시죠. 코스피 한번 보십시오.
요때 2020년 벌써 2년 전이죠. 작년 아닌 재작년 11월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짝 땡겨갖고 지수 땡긴 거 보세요. 이때 외국인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매체란 매체, 유튜브란 유튜브 할 것 없이 무슨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운운부터 해가지고 뭐 4천을 갑니다, 뭐 5천을 갑니다 하면서 삼성전자 10만 뭐 이런 소리로 해가지고 다들 다 달라들었다가 이제 이 상황이 왔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뭐냐 하면은 이번 이 금년 들어서의 이 하락에 절반 내지는 61.8%를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100일선을 넘어서 200일선에 머리를 닫고 200일선을 돌파하냐 마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100일선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 100일선이 2,550인 거예요. 이 2,550을 갖다 아직까지 못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거기다가 어느덧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 와중에 RSI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사봤더니만 얻어 걸렸어요. 확 왔어요. 네. 확 왔는데 어느덧 조금 조심해야 되는 레벨 왔죠. 그러나 이거 더 가도 되는 겁니다. 더 가도 되는 위치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상황 하에서 그러다 보니 계속 종목만 돌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라고. 종목 장세라고 하는 거고. 그 대신 또 뭐죠? 우리 이선엽 부장께서 만드신 신조어 태조 이방원. 아, 이선엽 부장이 만든 이선엽 거예요? 부장께서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처음 이렇게 회자됐을 때만 하더라도 뭐 태양광이든 2차 전지든 뭐 조선이든 그 중에 대표 종목들을 갖다 잡았더라면 짧게 좋았잖아요. 근데 또 뭡니까? 이 태조 이방원이 일간지하고 공중파에서까지 다뤄졌어. 자막 처리될 정도면은 다 퍼졌네. 안드로메다에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사는 진짜 그 초보분들이 몰려들 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익 실현하는. 저 참 이제 다시 제도권 돌아갈 일 없다고 정말 말 편하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래소에서 BBIG 하면서 종목까지도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각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또 BBIG ETF 만들고 그게 뭐였습니까? 시큰 그만큼 달렸던 걸 어질어질할 정도로 올랐던 그걸 갖다가 또 BBIG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붐을 만들어서 ETF까지 해서 그 숱한 개인들의 돈으로 이거 챙겼던 선수들 다 털고 나가는 이 원리를 갖다가 아셔야만이 큰 변곡에서 잔잔한 파동은 견디시면 원위치 와요. 먹고 빠져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변곡점에서 낚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매수를 했다가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가 놀아도 이 안에는 아니겠어? 열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어떤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죠. 네. 예. 여기서 무슨 뭐 방장 여기 지난번 봤던 까지 무너진다? 이러려면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회자되었던 악재 이상의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마침내 가려면은 딴 거 있습니까? 이게 가져야죠. 그렇죠. 이게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많죠. 매물이. 제가 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됐건 뭐가 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든지 무슨 뭐 새로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회사의 향후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아 보이는데라고 했어도 이걸 갖다가 덜 올려서 이 위치에까지 간다는 것이 만만찮아 보이잖아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도 쪼개야 되나? 여기도 또 쪼개야 되나? 분할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호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상증자. 무상증자든 뭐 물적 분할이든 뭐 그런 거. 그게 슬금슬금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도 그런 약간 가능성이 보이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830대부터 일단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누르고 있죠. 위클리에서 이 기준선 830 근방이 이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더니 또 우리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안 받을 수가 거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들어올랐다 해도 다 많이 충분히 오른 네. 미국이 더 가냐 아니면 조정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서로 뭔가 조금 그 강한 쪽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상승 낙관적인 면을 보는 분들에게는 또 근거가 되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도 또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두 심리가 부딪혔을 때 네.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근데 대표님, 저는 부르셔봐야 대표님 수고하시고 우리 8.15 직원분들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조회수 안 나와요. 조회수 나오려면 어떻게 하시면 하면은 종목 잘 보시는 분들 해가지고 썸네일에다가 이 세 종목이면 인생 역전? 저 리딩방에서 그런 거 나오던데. 뭐 노후 해결 요 세 종목이면 뭐 요런 걸로 그렇게 가셔야지. 저같이 뭐 이런 답답한 얘기 답도 없는 얘기 하면은 근데 저희가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하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네, 역할을 하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좀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도 네. 좀 예. 만들려고 하고 항상 저희 모토가 의심하고 의심하자. 그래서 뭐 나도 못 믿겠는데 누굴 믿어? 그리고 맞습니다. 항상 예. 발등은 믿는 도끼에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신뢰를 갖게 된 분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듣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갓수열에서 갓댐 수열 금방 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요즘 저희가 하는 거는 고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전망이 됐든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때 네.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과정과 네.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공부 학습으로 삼자 이런 얘기를 많이 근데 하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야, 들어도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결정을 해주길 바래요. 들어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를 갖다 너도 모르네. 당연하죠. 이 답 없는 여기서 그래서 늘 이제 전문가들이 빠져나가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면 선반영 내지는 피크아웃 해버리고 아니면은 무슨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누가 월 한 몇십만 원 내지는 몇백만 원 넣어주면 종목 가르쳐주는 거 편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돈 안 드는 유튜브 중에서 종목 몇 개 이렇게 썸네일이 올라와 있는 거 그거 보고 디립다 사는 거 이게 편하니까. 근데 돈은 편하게 벌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고생을 해도 안 벌리는 게 돈인데 더군다나 남의 돈, 내 돈을 갖고 있겠다는 건데 내가 10배를 갖다가 얻어 걸려갖고 10배가 났는데 몇 달 사이든 1년이든 그러면 그거 갖다 내가 팔아넘긴 저 사람은 몇 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 이 잔혹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 판이 그런 판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또 고리타분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하지 마세요. 네.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에요. 해주세요. 농담이에요. 그런 거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연간 영업이익 1,000억 나는 회사가 주가가 5만이라 합시다. 뭐 시총이 얼마가 됐건 간에. 근데 그 다음 해에 1,100억이 됐어요. 이익이 10%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를 갖다가 5만 5천 원 가자 하는 건 좀 아쉽죠. 근데 이 고생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뭐 5만 8천 원, 6만 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해서 뭐라고 할까? 그냥 잠겨 있고 자고 있을 돈이 뭔가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곳으로 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이상적인 증시의 순기능이고 또 투자의 어떤 정석일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뭘 원하는가 하면은 단기간에 금리가 1년에 뭐 2% 3%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20% 30%가 나야 되고 재수 좋으면은 1년 사이에
5배, 10배를 갖다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급하게 돈을 많이 그러니까 빠르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예. 그리고 그런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게 급등할 것처럼 보이는 주식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서 돈을 잃는데 맞아요. 암만 얘기해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도 삼성전자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테마주를 쫓아다니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 예. 시장. 예.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의 욕심을 한다는 게. 예. 우리 PD부터 우리 여기 2년 전에 입사하면서 한 1년 8개월, 9개월 전에 입사하면서 삼성전자로 탁 하고 존니 대표님 탁 오면 사진 찍고 팬입니다. 네. 펀드 들겠습니다. 이러더니 테마주로 들어가지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원금 30% 남았다는. 네. 아유,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도 그 무상증자 이슈 노터스 쫓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처음에 했던 그 원칙대로 그때는 그래도 수익률이 네, 좋았으니까 1년에 18%가 됐든 10%가 됐든 그러니까 제가 임 대표님을 갖다 이제 안지도 몇 년째 됐습니다만 확실히 관상은 과학이네요. 무슨 저 임 말씀이세요? 대표님 처음 봤을 때 좀 그런 게 보이거든요. 요건 약간 사짠데 싶은 사람이 보이는데 임 대표님은 아니셨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거 8위를 갖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시고 키워 오시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사짜 냄새가 아직 안 났어요. 조만간? 정말 조만간 우리 저 이진호 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만간 제가 아유, 오늘 이 정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이 되죠. 현재 시점. 네, 이 고민의 지점 네.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 지점들. 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을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는 거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